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성 이사님의 양력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최근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트러스 프로 유튜브 등지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인기를 얻고 계시고요. 공군 장성 출신이시고 또 공군 사관학교 교수와 국군 공군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해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예, 딱 40분 강의하라 해서 제가 딱 40분 어쨌든 말씀드릴 내용을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를 약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으로서는 고속 약화되는 고속으로 막 약화되고 있는 한국 안보 역량, 지금 현황이 어떤 현황이냐, 뭐 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 딱딱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지금 안보 역량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2018년 11월 30일이라는 이 순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점만 거론을 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제시하고 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늘 강의하는 분들이 앉아갖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뭐이 좀 될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또 듣는 사람 고충도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다음 기회에는 와서 박수치고 막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제 이야기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로서는 국가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 우리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뭐 8가지도 이야기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리고 요약해보면 막 국가를 이래 받치고 있는 산발이 같은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기둥은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이다. 이거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오늘날 안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 영토, 주권,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내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이상 없이 지키고 잘 보호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영토, 국민, 주권, 그러면서 현대적인 개념으로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가치를, 대한민국적 가치를 내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옛날에 이 정의는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이상 없이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렇지만은 우리 실정을 이래보면 앞에 시간에 고영주 우리 변호사님 수없는 내부적인 가치, 내부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내부적인 가치들을 부수는 데 대한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한 분이죠. 이제 이걸 사실은 함께 포함시켜서 내외부적인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적 가치가 부서지지 않게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을 갖다 현대적인 안보 역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역량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나라는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영토를 외부어 저기 함부로 넘나들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늘 위협을 느끼면서 이게 언제 내 목이 날아갈 건가, 그것도 안보 역량이 그런 어떻게 해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권,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상 없이 우리가 잘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외부 세력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멋대로 안 하고 질질 끌려간다든가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사실 안보 영향으로서는 심각하죠. 그러면서 우리 내부 세력이 외부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의 내부적인 가치를 박살을 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안보 영향은 문제가 있다. 되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난번 그 9월 19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우리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북쪽에 대표하는 그 친구하고 사실은 손을 잡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후에 2차, 3차 회담에서 9.19 소위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한쪽은 완전히 패전국이 되고 한쪽은 성전국이 돼도 그렇게 무너지기에 어려운 그 합의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저도 뭐 군에 평생을 바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군분들 사이에서 그런 정서가 정말 비등하면서 지난주에 그 뭐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바친 분들이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그 합의는 일반 국민들은 뭐 평화를 어쩐다 하지만 그건 전부 소위 평화를
위장한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렇게 붕괴시키는 건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뭐 광고도 내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북한 비핵화 없이 우리 안보 역량만 이건 박살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NLL을 뭐 이상한 사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달고 안 그렇다 어쩌다 크지만은 사실상 그게 뭐 평화수역을 구축한다 어쩐다 그러면 사실상 NLL을 갖다 포기하는 그 사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기습 공격을 갖다가 길티워 준 거고, 그 다음에는 수도권 결정적 위협이 노출되고, 예를 들면은 공군 비행기 같은 것이 저 수십 킬로 뒤로 물러와서 뭘 정찰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 거예요. 종전에는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문지기가 열심히 봐도 강도를 잡을 듯 말 듯 하는데 뭐 때문에 저 마당 뒤에 담 뒤에 가서 이래 보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정찰 지역을 갖다가 이상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미연합 방위 체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는 이것을 모락모락 연습을 군사 훈련도 못하게 하고 하면서 약화시키고 간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한마디로 이적성 합의다. 적을 갖다 이렇게 하는 합의다. 이거 도저히 양심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그거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무슨 결정적인 제동을 걸지 않으면은 우리의 안보 역량은 소리 없이 망가지고 그 안보 역량의 붕괴는 사실 국가의 붕괴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많은 우리 선후배 장성되는 분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대정부 공개 질의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결의사항도 하고 있고, 국민 성명도 하면서 당당하게 나와서 대답해라 그러니까 하나도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오면 이거는 뭐 장성들이 질문하는 거지만 국민의 질문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가다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태호 박사하고 지금 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안보 역량이 심각하고, 경제 역량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까 경제 전공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갈수록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뭔가 이게 우리가 막연히 무슨, 좌파 정부를 갖다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세계의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내년 봄쯤 되면은 막 우리 경제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거고, 지금도 자꾸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실은 10,000불 이상 GNP 퍼 캐피타가 경험을 한 나라는 경제 역량이 형편없이 이렇게 자꾸 디크라인 되고 막 이렇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은 10,000불 이상은 잘 살아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라 할까. GNP 퍼 캐피타가 10,000불 이상 경험한 국민한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런 국제정치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되도록 하는 데는 가만히 누워서 있어갖고는 안 되고,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단합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런 노력이 없이는 10,000불 이상이 뭐 되었든 어쨌든 그냥 그만 설설설설 붕괴되고 망가지는 수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발이처럼 이래 국가를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것이 소위 국민정신이라는 거. 이것은 이제 항스 제이 모겐소 이야기로 내셔널 모랄 뭐 이런 영어 용어로서 표현하는데, 이 사실 안보 역량이라든가 경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꾸 지키지게 하는데 탁 받치는 거는 이 국민정신이 알차면 그거는 자동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못난 국민이 있으면은 못난 정부가 태어나고, 못난 국민이 있으면 못난 지도자가 태어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맹렬히 참 반성도 해야 되고, 누가 그런 정부를 택하지 않았느냐.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 보면 누가 지옥을 스스로 택해가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 이야기 할 때에 이 국민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막 힘차게 자신감도 있고 번영 발전을 할 때 어떤 국민정신을 가졌느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새벽종이 울리고 새마을이 어떻고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어떻게 하자. 뭔가 이게 막 심장을 끌렁게 하는 국민정신이 동반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국민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소위 3대 역량은 안보 역량, 경제 역량, 국민정신인데, 이 시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소위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기둥 하나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이 전부가 흐물흐물하게 이상하게 지금 돼가 있다. 이래서 대한민국은 솔직히 걱정하는 뭐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많이 걱정하고 또 우리 자신이 봐도 이런 역사가 언제 있었더냐 할 정도로 소위 위기다. 여러 가지 국가의 미래를 두고는 이렇게 미래가 암담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시점으로 저는 뭐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어제도 그 조선일보에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여기 있는데 제 혼자 수백 킬로 딴 데 떨어져 가지고는 혼자 외로운 고도를 찾아가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저는 이걸 21세기 소위 세계의 이성을 갖춘 나라들은 뭐 180여 개, 190개 다 그래도 21세기의 국가는 이런 거다 하고 그렇게 모두 참 때를 지어 가는데 이거는 혼자 벗어나가고 이상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희한한 지금 나라가 되어 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 첫째는 이념에서 역주행이다. 소위 이념에는 우리가 그동안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다. 그걸 소위 리버럴 데모크라시다 해가지고 이걸 건국할 때보다 가장 높은 가치로 세우고 있는데 이건 또 검증이 됐어요. 1990년대 초반에서 동구 공산권이라든가 이래 볼 때 그래도 그 가치까지 제일 낫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다고 그동안 노력을 해봤는데 가보니까 결론은 가난밖에 안 되고 무슨 평등이라 그런 것도 가난의 평등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전부 버리는 그런 그 추세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모두 폐기 처분한 거 그걸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그 좋다는 가장 지상지고 가치라는 거 그걸 버리고는 이상하게 지금 1990년도 초반에 동구 공산권이 전부 버린 그리로 역주행하는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맹의 역주행이다.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가가 하나님으로 받은 복치고 최상의 복은 소위 한미동맹이라는 복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랬는데 이 좋은 동맹을 그거는 무슨 미국이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이렇다고 친미적인 게 아니고 아무리 따져봐도 왜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냐 하는 거는 지상지구 최고 그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삶의 가치라 그런 것이 그렇게 참 다민족을 모아놓고 또 꼽히고 있는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다 항상 그 문화 자체가 고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소위 세계적으로 호칭되는 게 로그 스테이트, 소프라노 레짐 하는 거는 조폭 국가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그렇게 조폭 국가를 찾아간다 그런 용어는 안 쓰지만은 민족 공조다 희한한 용어를 쓰면서 이것도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한미 동맹을 버리고 희한한 그런 글로 찾아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조폭을 자꾸 찾아가서 친구를 되면 그 자체가 완전히 조폭한테 이용당해갖고 망하거나 안 그러면 조폭 똘마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과 나라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지금 어느 때인데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동맹도 저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 지금 2017년 5월 이후에 지금 계속되고 있고 세계 2성에서 역주행이다. 국제정치 용어로서는 월드 리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계 2성. 세계에 제대로 양식을 갖추고 제대로 합리적인 이성을 갖추고 있는 문화는 이러이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 행동은 해야 되는 게다 하는 걸 소위 월드 리전이라고 그래요. 이 월드 리전을 배반하고 희한한 또 이 문화로 자꾸 찾아가는 머리 띠두르고 땡깡을 찌기고 어거지를 부리면 그만 거기에 자꾸 질질 끌려가면서 봉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무슨 천막 쳐놓고 땡깡을 부리면은 그거는 몇 억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민주화 운동이다 무엇이다 그런데 그게 민주화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만약에 보상금을 탄다 그러면은 손가락에 상처라도 하나 나야 보상금을 탈 텐데 멀쩡한 놈이 그 근처 가보지도 않는 것이 수천 명이 지금 보상금을 탄다는 거. 왜 이런 문화가 되어 있나 이게야.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면서 옛날에 잔인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이 나라 건국과 발전을 한 그걸 갖다가 무슨 적폐다 뭐다 하면서 그걸 버리고 지금 쌓고 있는 이 악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소위 세계 이성의라는 이 문화를 갖다가 버리고 이상한 그 소프라노 레짐, 희한한 그런 어떤 걸로 역주행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왜 제가 이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배경 속에서 안보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서론을 마지막으로 소프라노 레짐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대변인 역할을 해도 예를 들어서 친구지간에도 그렇죠. 뭐 대변인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친구도 될 수 있는데 좀 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변인도 하고 뭐 친구도 하면 같이 존경을 받는데 이게 뭐 조폭 비슷한 걸 갖다가 모시고 쩔쩔매면서 이 순간에도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본인은 또 뭐 속성이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 자존심은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소프라노 레짐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국민성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소프라노 레짐에서 끌리다니면서 대변인 역할을 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평가 안 해도 지금 국제적으로 많은 그 나라들이 그런 평가들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가끔 이래 사진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혼자 외롭게 떠 써가지고 이쪽 그룹은 이쪽하고 이야기하고 저쪽 그룹은 저쪽하고 혼자 우두고해서 여 차려봤다가 저 차려봤다가 그런 모습들 봤습니까? 네. 그게 말은 안 하지만은 네가 소프라노 레짐에 인질이 돼 있다 소리는 안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정서적으로 되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우리 지도자가 수치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그 손들 사튼 기백하고는 조금 기질이 갑니다, 지금. 두 번째, 고속 약화되고 있는 한복 안보 역량 현황이 지금 어째 되어 있느냐. 언론에 많이 여러분들은 걱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누누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거 쭉 항목을 보면 분통 터질 겁니다. 특히, 뭐, 군의 저희 대선배님이라든가 장성들에 하룻밤 자고 나면 우라통이 터져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난 11월 21일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저는 뭐 행사를 갖다가 뭐 참 심부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전쟁기념관이 혹시 덜 차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것도 돈도 없고 해서 개우 예약을 해놨더니 행사 끝나고 나니까 빗발쳐 오는 뭐랄까 충고라는 게 왜 장충 체육관을 빌리지 않았느냐. 아이고 너무 속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것도 안 찰까 싶어서 고민을 했다. 우리 김태우 박사하고 같이 기획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무엇인데 그래서 여기에 쭉 항목들을 이래 보면서 특히 자기들은 잔머리 굴린다고 야금야금 군사훈련도 안 하고 무슨 또 종전선언 뭐 안 하고 우선 뭐 안 한다 크지만은 미국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북쪽 친구하고 남쪽에 그 양반하고 둘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역사적인 개념을 하니까 세계를 상대한 미국 잔머리보다는 한 수 미칠 거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미국이 이런 경험 해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야. 보통 비슷한 강대국끼리 협박도 하고 가져봐요. 이건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서울서 쏘기를 낚고 자꾸 공갈 협박을 치니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그래서 무슨 대안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절망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복들을 줬으니까 그래 역사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예측하는 거는 50%도 예측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신념을 갖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모임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은 사실 그런 신념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뭉쳐서 열심히 또 여러 가지 노력합시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 단 일보도 가지 않는데 이쪽은 담장 대문 다문화 빌고 온갖 다 내주고 분통 터지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분통 터졌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자기 할 짓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고 하는 이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 대한민국 안보 역량이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느냐. 저는 한 5가지가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적 가치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야금야금 요거 악랄하게 박살을 교과서를 갖다가 살짝 고친다든가 아예 검정교과서를 검정도 하지도 않고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 걸 정체불명을 갖다 그대로 만들어 갖고 지금 막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면은
저쪽에 그 지도자들은 아주 존중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싣고, 이쪽에는 전부,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화가 그런 미제국주의, 이런 거 비슷한, 처음에는 약간, 신경 쓰면서 돌려서 이야기하지, 이제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야금 와가지고, 지금 세종, 대왕이 옆에 있는 그 세종문화회관 옆에는 무슨, 치어리다 비슷하게 와가지고는 장군님 환영한다는 그런 그룹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소위 반대한민국적, 그렇게 대한민국적 가치를 야금야금 박살내면서 그래도 아무 무슨 반응이 없고 가끔 애국적인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이러니까 그것 갖고는 그만 이제 안심을 놓고 막 갈락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는가 모르지만은 여주시청에 저쪽에 뚱뚱한 친구하고 이쪽 양반하고 둘이 크게 웃으면서 초상화 비슷하게 걸어놓은 간판을 보고 어느 그 아주머니가 전화 걸어갖고 차분차분 따지는 거 들으시죠? 그런 국민이 많아야 함부로 이걸 못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이 검증됐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진짜 평화입니까? 그 아주머니는 솔직히 남자 100명보다도 더 나은 것 같더라고. 차분차분하게 그 공직자가 말을 못해갖고 왜 이런 짓을 하지요? 그러니까 평화에 기여한다고. 나중에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국민이 달라들면은 사실은 함부로 못해요. 근데 전부가 이게 대한민국적 가치인지 평화를 위한 가치인지 반대한민국적 가치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선진국에서는 저기 똥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는 저 바보 같은 국민들 저걸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나 하는 소리도 지금 나온다고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진지에 가서 그 가치도 바꾸고 하라고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적 가치가 박살이 나가지고 이게 저거의 이적성 가치인지 우리 가치인지 모르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안 됩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해도 저기 평화를 위한 건지, 공산화 통일을 위한 건지 구분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교조니 소위 좌파라는 친구들이 지난 세월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MT 훈련할 때 춘천이다, 관악산이다, 어디 하는데 저는 위장해갖고 그 침투해서 같이 MT 훈련도 해봤어요.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보니까 120건의 책을 읽히더라고.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지난 세월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보수는 노력하는 분은 열심히 하지요. 우리 이동복 선생님 같은 분 교과서 이거 안 된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신 분도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고 이 노력들이 모든 분들이 자기 진지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너무 우리 보수들은 좀 한가하고 좀 낙천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문제점은 소위 안보 역량은 크게 나누어서 디터런스 파워, 이 차단 역량하고 리테리에이션 파워라고 보복 역량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요. 디터런스 파워는 안보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재앙으로 오기 전에 재앙이 되기 전에 사전 조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50분의 1밖에 안 돼요. 둘러싸여 있는 아랍 적대국에 비해가지고 50분의 1인데도 이 디터런스 파워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게 작은 600만의 이스라엘 인구지만은 아주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6개가 있어요. 이 6개가 미국이 오히려 이스라엘 정보기관한테 늘 수주를 줍니다.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니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다 보고 있으면서 아랍 국가들 7개, 8개 중에 어느 것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도전해 오느냐 하는 거는 사전에 먼저 전부 다 알아빈대요. 저는 사실 이스라엘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적이 진짜 재앙으로 되어 온다 하면은 사전 경고로 줘요. 너가 지금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 할 때 그만둬라. 좋은 말 할 때. 이스라엘은 또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내일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 핵무기라 소리 한 번 안 해도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 하면은 싹싹 밀고 들어온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우니까 핵 한 번 맞아버리면 전부 재가루가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역량은 이게 디터런스 파워인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발달이 돼야 돼요. 군정보기관, 민간정보기관 한없이 적이 뭔지를 어떤 동향이 있는지를 샅샅이 알아야 되는데 이 정권이 제일 지금 저지른 것이 이 지금 디터런스 파워 할 수 있는 역량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개인정보가 있고 첨단 과학 기술을 이렇게 하는 그런 정보가 있고 그나마도 조조캡이라고 공군들이 아침에 일찍 여명에 떠가지고 38선 근처를 이렇게 돌면서 38선에 무슨 이상이 없는가 그게 디터런스 파워 중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연락하고 오산에 연락하고 해갖고 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눈을 다 빼버린 거라고. 이래놓고 자꾸 이상 없다 하는데 이상 없다는 사람 나오느라 이상 없다는 사람 나오느라 듣다 안 되니까 우리 목숨 걸고 설치는 신은식 장군이 지금 재향군인 그 회장을 걸어서 자 국민 앞에 토론하자 유튜브 봤지요? 정식 제의를 지금 해놨어요. 나와서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거 설명하고 내하고 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 없다 건좀 토론해서 국민한테 설명해봐라 하면 나오지도 안 하고 자꾸 이상 없다 소리만 하고 이제 이런 건데 디터런스 파워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인데 뭘 어떻게 파괴시켰느냐 하는 거는 제가 이어서 설명 안 해도 결정적으로 이거는 정말 역사에서 엄청난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무슨 백문, 댓글이 어떻다 그런데 그건 전부 맹구지고 제가 볼 때는 디터런스 파워를 갖다가 처참하게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극이다. 그 다음에는 리테리에이션 파워, 그는 보복 역량. 무슨 일을 도발하고 저지르고 오면은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징그럽도록 갚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하나가 눈을 뺀다. 어떻게 갚느냐. 그러니까 눈 두 개 다 빼삐고 코 잘라 삐고 귀도 떼삐고 머리를 박살을 내빈데 그럼 징그러워서 함부로 도전을 못한대. 이스라엘 잘못 건드리다가는 그 후환이 두려워서. 그래서 군인 한 명 죽이면 포탄 날라온 데다가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뺀다는 거야. 그게 리테리에이션인데 이거는 말이야. 유엔에서 저 북쪽에서 와서 천안함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게 맞다 해도 뭐 아니라 크고 도대체 그게 뭐 그래갖고도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게 무슨 이유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다고 계속 물어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라 안 망하는 건 그 무슨 이유냐? 그래서 이게 리테리에이션을 이 파워를 갖다가 상실해비면 사실은 안보 역량이 아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는 리테리에이션을 하면 우리를 건드리면은 정말 이거는 국물도 없다 하는 우선 지도자를 비롯해서 정치 시스템이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이 있고 군인들한테 막 명령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신념 자체가 군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신념이 있고 뭐 하나가 막 하지 마라 남부 편에 그러고 오히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념 체계가 어떠느냐. 그래서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거는 리테리에이션은 근처도 못 가는 이게 한국 안보 역량에 심각한 지금 문제점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제목만 건드리 놓으면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다 알기 때문에 큰 제목만 저는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안보라 하는 거 이 자체는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는 절대 정치화해서는 안 되고 이념화해서는 안 돼요. 뭐 우리가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가끔 뭐 이렇게 다투다가도 안보 문제가 되면 작년 10월 달에 미국 그 의회에서 결의한 거 봐요. 415대 2 북한 저거는 비핵화가 되도록 철저히 제재하고 다스려야 된다. 민주당 공화당이 없어요. 그게 정치화 안 돼갖고 안보 문제는 싸우다가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사건건이 정치화 해가지고 여당 생각하는 게 틀리고 야당 생각하는 게 틀리고 천안함이 깔아앉았을 때 한쪽은 북한이 했다 크고 한쪽은 북한이 한 증거가 유엔에서 증거를 대주는데도 한 증거가 없다 크고 이게 무슨 심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안보가 심각한 이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이념만 해서도 안 돼요. 미국에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지만은 안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좌우가 대립하는 경우도 없어요. 이건 국가 생존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보 역량이라고 해서 그것은 정치화되고 이념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방위력이라 하는 것은, 한미 연합 방위 체제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김재창 대장님도 여와 계시지만은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함부로 넘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우리 한국 자체의 군사력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 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를 만약 건드리 놓으면은, 우리 동맹국을 건드리 놓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엄청난 그 참 초초 강대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계산해도 지구가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건드리지 않는 거지. 그게 근본적인 것은 한미연합 방위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 이상 더 평화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 더 평화체제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 유지하면 평화체제는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걷어치우는 걸 갖다가 무슨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하고 이거는 공산화를 위한 장기에 부리는 거지. 그건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머리 쓰면서 굴려가지고 종전선언을 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미군이 왜 필요하냐, 미군 쫓아내고 전쟁이 끝냈는데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 한미동맹 파괴시키고 그러고 나면은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끼다.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우리 한국의 안보에 종사했던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될 거다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걸 가만히 놔두면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꾸 택도 없는 소리다, 안 되는 기다 하고 각 분야에서 각 진영에서 외치고 떠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는 이렇게 나갈 때 이런 그 주장들이 사실은 파워를 잃게 되죠. 그래서 다시 우리 한국 안보 과제가 한국 안보 역량이 갖고 있는 문제점 5가지는 대한민국적 가치들이 계속 부서지고 있는 거, 디터런스 파워가 여러 가지 불능화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보복 역량이 불능화되는 거, 그 다음에 국가 안보가 정치와 이념화되어 있는 거, 한미연합 방어체제가 야금야금 자꾸 불능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부가 안 되면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사람들하고는 계속 저게 쏟기지 마라 하고 그 어떤 노력도 해야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3단계로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1단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부터 정립을 해야 돼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급인데 선명한 가치를 갖다가 소위 밸류를 갖다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소위 컨빅션, 신념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이해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냥 언더스탠딩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가치라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가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되도록 신념화하는 단계가 절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특히 각 분야를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한 3가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치를 좀 명쾌하게 신념화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은 북한의 객관적 실체, 북한적이 뭐냐 이거야. 저기 조폭이냐 공자 맹자냐 하는 걸 왜 조폭이면 조폭이라 크고 저기 불량국가고 저기 소프라노 레짐이라 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가치를 좀 정립해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소위 밸류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거 벌써 한 주장한 지가 15년 정도 되는데, 북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실체다.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백년 국가다. 제 형도 모르고 자기 숙부 고모부도 모르고 기분 나쁘면 가루를 만들어 뿌리고 화염 방사기로 날려 뿌리고 독약으로서 죽이고, 이것이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백년 국가다. 그 질적으로 그게 바뀌지 않으면은 그 악마의 소굴 속에 이게 우습게 되는 거예요. 문화고 뭐이고. 두 번째, 북한이라는 것은 소위 에니그매틱한 레짐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 불안하게 그거 서서 자꾸 그러지 말고 저 앉았어요. 내가 5분 후에 끝나. 그게 에니그매틱한 레짐이다 하는 거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 에니그매틱은 어떨 때는 멀쩡해 비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미치고, 이런 걸 에니그매틱이라 그래요. 이게 페리라는 옛날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 용어를 썼는데, 저는 계속 이 질이 좀 바뀌려고 막 이러면 손을 잡고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걸 천지로 모르면은, 이야, 가슴 뭉클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맛 좀 볼래? 하고는 또 뭐 불받아, 이렇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런 속성이 있고, 세 번째는 밀리터리 퍼스트볼, 군사력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별별 수를 다해도 북한은 비핵화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수가 있어도 자기들 중심으로 연방제 통일 혹은 공산화 통일 무슨 제목을 붙여도 반드시 남조선은 자기들 희하로 통일한다. 요 네 가지를, 그래서 저는 북한이 질적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하는 걸 갖다 요 네 가지 잣대를 갖고 이렇게 보면서 그게 진짜 바뀌면은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고 판문점 선언이든 지난번 3차 거지 정상회담이든 저거는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게 하나도 안 바뀔 때는 전에도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북한이 뭐 합의를 하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한반도 만약의 근원은 북한이고 여러분들이 신념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는 한반도 만약의 근원. 북쪽인이 이 좌파들은 한반도 만악의 그는 미 제국주의 크지 봐라. 한반도 만악의 그는 북한. 한반도 만복의 그는 한미동맹.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반도 만악을 제거하는 만악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것, 속성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북한 지금 정권을 소위 그 영어로 elimination, 없애버리는 거. 공군에서 비행장에 대먹지 않는 여러 가지 쓰레기 있는 걸 싹 깨끗이 치우는 걸 elimination 한다 이러는데 어쨌든 한반도 만악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기본책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요런 가치를 가져야 되고 왜 없애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북한이 어떤 실체다 하는 걸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치고 최상의 복은 한미동맹이다.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없으실 분 할 때에 인천 자유공원에서, 긴 파이프 물고 있던 그 아저씨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률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게 때문에 사실은 이래 된 거고, 그 후에 발전과 번영도, 소위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이라 그런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소위 보모 역할을 미국이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이 봐주고, 경제하시는 분이 고개 끄떡끄떡 하시네. 어쨌든 이제 이래서 이 정도 컸는데 제잘 뛴 줄 알고 그것도 좌파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맨날 투쟁이나 하고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파들이 잘해갖고 이 정도 된 거예요. 분통 터지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곳간에 그걸 갖고 누구 허락도 안 받고 저끼리 또 도둑놈들 매로 몰래 주고 어째주고 온갖 머리를 써서 법을 해갖고 줄라크고 하는 이거는 국민들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같이 객관적 실체를 알아야 되고 만악의 근원은 북한이고 그걸 제거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 복 중에 최상을 보는 건 한미동맹이다. 이게 신념으로 차야 국민들한테 가치를 배분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2단계에서는 행동하기 그런 건데 저는 제일 분통 터지는 게 직접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선배님을 만나든 또 이런 사회 지도자를 만나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보면 큰일이다 하면서 실제로는 행동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참 허망하게 보여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데 제가 이래 볼 때는 각 진영에서 뭔가 할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계성 선생님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SNS 나누고 각자 자기 진영에서.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늘 내 팔길이 안에 속한 일을 뭔가 잡히는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야무지게 실천을 하면 이 팔길이도 자꾸 늘어나고 실천하는 과정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저는 그걸 강조하면서 제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육받고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 진지에 있는가를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좀 해보고 이런 거 하면 내 팔 길이가 닿는 기다. 팔도 닿지 않는데 허공에 흔들지 말고 그거 딱 잡아갖고 야무지게 실천을 하면 팔 길이가 분명히 일어나는 기적이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받고 여러분들 팔 속에 하는 거 하나 탁 잡아가지고 정말 야무지게 실천해 주시면 이 나라 저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제 마지막 3단계는 우수마발 다
소위 위필, 우리 함께 정신으로서 우수마발을 같이 거느려야 된다. 제가 이거 이번에 해보니까 우리 장관분들 전부 이래가지고는 한번 공동으로 어깨동무하고 소리 한번 외쳐보자. 외국 보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니까 별별 단체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무슨 제한군인에서는 어떻고 하는데 제한군인회가 지금 해라. 어제도 뭘 한다고. 잘한다. 정말 잘하면은 우리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해산한다. 성우회가 성우회 잘해라. 성우회한테는 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이야기도 했어요. 이거 한다 그러면 우리가 100% 지원해 주겠다. 행편이 안 돼 못한다 그러면 손 떼고 우리 성격이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이런 문제로 갖고 저는 절대 하면은 누가 해도 제한군이라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대신 막 비하를 하려고 하고 어쩌고 좀 뭐라 그럴까 군자는 불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그렇게 않는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 같으면 그만 못 들은 척하고 안 좋은 이야기는 다 품으면서 우수마발, 소똥, 말똥 다투지 말고 다 어깨동무하고 함께 합쳐야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고 이바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3단계만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을 분명히 하면서 신념화 시켜라. 신념화 시킬 때 다 견해가 틀리겠지만 북한은 실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실체를 신념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반도 만악을 권하는 북한이다. 저걸 떨어뜨리기가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축의 최상의 복은 한미동맹이다. 그 다음에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자기 진지에서 어떤 행동하는 걸 찾아서 야무지게 실천하면 팔길이가 늘어나고 자꾸 네트워크가 넓어진다. 마지막으로 우수마발 다 우리 함께 하자 그런 정신으로서 할 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저는 정치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수호되고 잘 된다고 봅니다. 한 분도 조는 분 없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잠깐 질문이 있어서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짧게 좀 답변해주시면 한꺼번에요. 일단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남북 합의서 무효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유엔사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휴전협정의 우리 측 서명자는 유엔사인데 휴전협정을 유엔사 속에 혹시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평택기지에서 공급대력의 수입고를 볼 때에 유엔 본사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에 어떻게 해요? 제보 체크? 평택기지에 예. 공급대력들이 수입고를 공세를 해서 유엔 돈이나 미군들이 생활 불편을 겪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라고 질문을 주셨고 서명한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현역들은 정치 군인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서명한 사람은 정치 군인인가? 정치 군인화가 되어서 봐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질문하고 여기서 답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런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깊이 생각해갖고 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답하고 이런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꼭 하는 건 문자로 보내든가 해갖고 문자로 답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여기에 성의로 쓰셨으니까 제가 하면 남북 합의는 무효화가 되겠는가? 지금 그렇게 되자면은 국방장관이 오늘 저녁이라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거 내일 내가 사표 내더라도 목을 걸고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달라들면은 합참의장도 달라들고 하면 무효화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신념과 그런 의지와 신념과 결기가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래 이 상태에서는 한국 지금 정부 시스템으로서는 무효화되기 참 어려울 거다. 그 대신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죽을래 무효화할래 하면서 절박하게 되면은 무효화될 수도 있어요. 이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에 따라서
무효화라 하면서 막 매워지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무효화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휴전협정 질문이, 휴전협정 질문이 아까 뭐라 했지? 제가 독특 듣지를 못해서. 예? 당사자가 16개국이, 저도 그거는 언론에 나온 거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그 유엔군 사령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그걸 사실 대표로 하니까, 대표성을, 그건 이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유엔군 하지만은 그 대표성을 이제 늘 미국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16개국, 내한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6개국 같이 동의를 해야 된다 하고 나가면은, 제가 외교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그게 얼마든지 핑계는, 그 이유는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떻게, 그 다음에 팽택, 미국기지에 좌파들이 포위하는 거, 이걸 어찌할 거냐? 기지 옛날 만들 때도 축창도 갖고 가고, 그런 그게 물기시들처럼 널리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저게 이제 비이성적 투쟁 집단이거든요. 그렇게 북한하고 연계된 비이성적 투쟁 집단이라고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서는, 이열치열 해가지고, 우파들도 이제 정말, 우리 장군분들 지난주에 할 때게 좌파들 며칠 와가지고는 얼쩡얼쩡 걷다가 어떤 양반이 너가 여기 올 자격이 뭐 있느냐 보고 막 호통치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내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우파들 사람들이 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세력보다는 결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가서 보면 내죽고 달라들자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저는 박근 대사님을 늘 이야기 몇 번 들었는데 인천 자유공원에 천막 치고 우리 트루만 동상 메가드 동상 이제 부수껏 닦고 그런 천막 치고 있는 무리들 보고 가가지고는 그 연세 많은 분이 막 확 제끼고 들어가서 너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있냐 내죽자 하고 했더니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더래. 그래서 왜 너가 이거 점령해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만 이분이 진짜 결기를 갖고 달라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노인을 잘못 건드릴 수도 없고 막 사람들은 모여들고 하게 내가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무슨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그런 정신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무슨 경찰이 안 해준다 불평하고 저는 애국이라는 것은 남 불평하고 앉았는 게 애국이 아니라 봅니다. 자기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결심을 하고 행동하는 거지. 저 사람이 안 해서 안 되고 경찰이 안 막아줘서 안 되고 요시 군인들 뭐하냐 무엇이 뭐하냐 그런 핑계만 하고 자기 실천 안 한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서명한 것 이게 무효화 될 수 무슨 이야기지요? 네, 남북 합의서 무효화 가능한지. 그게 이제 북한 주적을 우리 차대웅님 북한 주적을 북한 주민 공산당 김정은 이것을 갖다 전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 중에도 정말 못 죽어서 살고 이놈의 정권 언제 무너지나 하는 주민도 있을 거고 그 천지도 모르고 기회만 되면 남쪽 저걸 우리가 점령해다는 주민도 있을 거고 다 그래 볼 수는 없고 공산당은 이제 정말 우리가 주적 중에 하나이라고 또 봐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이건 두목 중에 두목이고, 우리 주적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한테 반대하고, 자기들 체제를 고수하는 거는 다 우리의 주적이라고 봐야지요. 이상,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답을 못 하신 분들은, 010-3396-4567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